안녕 얘들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치사를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가 지난 수업 때 공부했었던 게 이제 전면구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구별하는, 영어 문장 속에서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치? 그리고 좀 전에 담당 선생님이랑 1대1 인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구별 방법에 대한 이제 공식도 머릿속에 있는지 확인을 했을 거고, 또 이제 문장에 아마 적용을 해서 내가 문장에 있는 전면구마다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찾아보는 공부도 아마 했을 거야. 근데 아마 했을 때 공식은 뭔가 잘 외워지긴 하는데 적용을 하고 실제로 딱딱 맞게 부사 형용사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 그래서 단순히 한 번의 수업 후에 한 번의 복습만으로 그 완벽함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공부 다음의 지금 시간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전면구 그리고 형용사 부사 그리고 그 외의 명사부터 동사,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좀 많이 적용해보는 연습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수업이랑 다음 수업 때는 이 수업에 대한 이제 복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조금 더 그동안 배운 거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이번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잡을 수 있게끔 이제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이 같이 도와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되는 파트는 바로 other prepositions. 우리가 지지난 수업 때 전치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10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7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치사 베스트 10을 공부를 했어. 그치? 그래서 of, in, to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as까지 해서 총 10개의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공부를 현재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10개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10개 중에 7개가 이 10개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3개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이제 11등부터 그 외의 전치사들을 우리가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필기를 쫙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배우는 전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 기쁜 소식, 테스트하지 않아. 대신 테스트하지 않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2-3번 정도 반복적으로 한 번씩 읽어주는 건 꼭 필요해. 결국엔 여기서 배울 전치사들도 앞으로 우리가 볼 영어나 문장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고 그 전치사들을 해석을 예쁘게 할수록 완벽한 문장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봐줘야 돼.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가리키는 것도 무조건 중요한 거야. 항상 가리키는 건 다 중요해. 그래서 다 외워 이러면 우리가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잖아. 그리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배운 베스트 10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장 속에서 전면구로 나왔을 때 전면구를 잡고 이게 형용사구로 쓰인 건지 부사구로 쓰이는 건지 또 그에 맞춘 해석을 하는 연습.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게,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 때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그래서 집에서도 좀 열심히 복습을 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만약에 이제 other prepositions를 우리가 몇 개를 쓸 거냐면 이제 한 단어짜리 전치사는 총 58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베스트 10을 통해서 몇 개를 공부했어? 10개를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수업 때 적을 전치사의 개수는 총 몇 개다? 정확하게 48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48개를 공부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쭉 써주고 그냥 받아 적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좀 구분을 하고 혹은 헷갈린 것과 아예 모르는 걸 좀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이 48개의 전치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숙지하고 혹은 생각하고 알아두고 가야 될 것들 있지.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공부를 위해서 페이지 35페이지로 넘어가면 돼. 자, 교재 35페이지 펴주세요. 자, 이제 35페이지 가면 이렇게 other prepositions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48개의 전치사를 적을 공간을 이제 35페이지, 36페이지에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 이제 교재마다 조금 다를 건데 이제 혹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가 48개의 자리가 아니라 46개의 자리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 그 학생들은 그 밑에다가 하나씩 더 적어주면 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8개 자리가 정확히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한 칸 한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전치사들을 채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35페이지 표 상단 있지? 그 상단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 필기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 알고 가야 할 것. 자, 첫 번째 1번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치사는 은근히 내가 나 이거 봤던 단어인데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처음 보는 애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올 거고 내가 많이 봤었던 애들이야. 보긴 봤어 라고 했던 애들인데 설마 이게 전치사였어? 하는 애들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단어의 품사는 항상 다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리를 보고 이게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특히나 love 같은 경우에 주어 자리에 쓰이면 사랑에다가 은는이가 붙여서 사랑은 사랑이라고 했지. 근데 만약에 한 문장 속 I love you 문장 속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love밖에 없네? 그럼 그때 다로 끝내는 사랑한다라고 한 거야. 그렇듯이 love뿐만 아니라 거의 수많은 단어들은 품사가 다양해.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번 전치사에서 배울 단어들 있지? 그 아이들도 내가 알기로는 이미 동사였던 애 아니야? 얘는 접속사였던 애 아니야? 얘는 부사였던 애 아니야? 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접속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치사에서 배운 게 우리 다음 파트에 배울 이제 구랑 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속사로 넘어갈 거거든. 그 접속사에서도 선생님 이거 전치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똑같은 단어여도 명사부터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중에 2개가 쓰이는 애가 있고 3개가 쓰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 중에 거의 5개가 쓰이는 애가 있어. 그만큼 영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지만 품사가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전치사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는 other prepositions, 다른 전치사들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 이 48개만 했는데 그럼 선생님 58개의 전치사, 저 베스텐이랑 2번이랑 다음 수업 때 배울 이 58개의 전치사만 알면 저는 전치사가 끝나는 건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치사를 다 아는 건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야. 전치사는 너무 많이 남았어.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한 단어, 그러니까 단어 한 개가 있으면, 근데 이게 단어 한 개인데 이게 전치사 역할을 해. 이게 바로 전치사야.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치사 역할을 한다는데 전치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어가 2개 이상이야. 오케이? 단어 2개 이상이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어? 항상 구가 아니지. 그 덩어리가 무슨 역할? 하나의 품사 역할.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구야. 그치? 그럼 만약에 단어 이상 2개 이상이 모였는데 그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치사의 역할을 해. of나 in이나 to 같은 역할을 단어 두 개가 뭉쳐서 그런 역할을 해. 그러면 이것도 명사구, 형사구, 부사구처럼 무슨 구라고 할 수 있냐면 전치사 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전치사 구랑 전명구는 같다 다르다? 자, 여기서 같다고 한 학생들은 틀렸어요. 무조건 달라요. 전치사구랑 전명구는 무조건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왜?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얘는 전치사 하나의 역할을 하니까 전치사 구인 거야. 여기에 만약에 뒤에 명사가 붙었어. 그냥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붙었어. 그러면 이렇게가 전명구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가 전명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럼 전치사구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전치사구 전치사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because of because만 쓰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접속사야. 뭐뭐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of랑 같이 써줘야 이게 하나의 전치사구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 명사를 써야 이 덩어리가 이제 전명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뜻은 명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또 뭐가 있냐면 thanks to 이것도 사실은 앞에 여기 막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고 명사라서 이 전명구가 얘를 받아준 다음에 명사구가 돼서 또 전명구 막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 전치사구가 나오면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면 돼. 다만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전치사 역할을 한 거니까 전치사구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명사가 붙으면 이제 전명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명사 때문에 얘는 명사 덕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in spite of 길지? 세 단어야. 여기에 명사가 붙으면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뜻들이 나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 보는 이런 모양들도 있는데 이거 너무 낯선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 자, 우리 교재 37페이지. 자, 페이지 37페이지 가면 선생님이 이제 전치사구를 정리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놨지.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수업하진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영어 문장을 보다가 이런 전치사구 같은 게 나왔어.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 담당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전치사구의 뜻을 거기에다가 전치사구와 전치사구의 뜻을 함께 써놔. 그리고 내가 거기다 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한두 번 복습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봐주면 굉장히 이게 익숙하게 다가와지고 이제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전치사 한 단어짜리 전치사처럼 그냥 편하게 보고 해석할 수 있어. 오히려 그냥 전치사보다 훨씬 편해. 왜? 저 모양 자체가 무조건 이 뜻이다 라고 가리키는 게 더 셀 테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앞으로 전치사구는 우리가 페이지 몇 페이지? 37페이지에다가 예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단어의 품사는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전치사부터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전치사까지도 그냥 항상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일 때 이 뜻이라는 거지. 또 다른 품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궁금하면 또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이제 네이버나 이런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다양한 이렇게 뜻들이 있을 거야. 알겠지? 품사로 다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58개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한 단어짜리 전치사를 얘기를 한다. 선생님 그럼 한 단어짜리 전치사는 이게 58개가 다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99% 그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은 진짜 내가 직접 사전 하나하나를 다 찾았거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고 이게 거의 전치사의 모든 종류다라고 선생님이 받고 나서 모든 단어를 다 찾아봤어. 그리고서는 정리를 실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는 아직 선생님이 다른 한 단어짜리 전치사를 못 찾았거든. 이게 선생님이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두 개가 더 나오면 꼭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돼요. 어떻게? 뭐 담당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58개가 거의 모든 한 단어짜리 전치사고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면 대박인 거야. 한 단어짜리 전치사는 우리가 거의 90% 이상 99% 솔직히 감히 100% 우리가 아는 거랑 마찬가지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 단어짜리 전치사는 이렇게 그냥 전치사인 거고요. 명사랑 합치면 전명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 2개 이상이 모인 이런 것도 합쳐서 하나의 전치사 역할을 한다면 그게 바로 전치사 구고요. 전치사 구는 그냥 전명구가 아니에요. 명사가 붙어야만 그게 전명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혹은 저 옛날에 다른 학원에서 다닐 때 전치사구랑 전명구랑 같은 거라고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 그 말을 부정하진 말고 그냥 우리만 저거 아니야. 전치사구랑 전명구는 분명 다른 거야. 전치사구는 그냥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 2개 이상. 전명구는 결국엔 이게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전치사든 전치사구랑 명사가 합쳐진 모양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전치사구랑 전명구는 같은 거다라고 굉장히 과거에 좀 옛날 문법에서 그냥 배워가지고 너희한테 그대로 가르치시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부정하진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완벽한, 확실한 이 이야기를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겠다. 3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개까지는 그 순위가 중요해가지고 했었잖아? 그럼 나머지 48개 선생님이 지금부터 써주는 11등부터 48등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 11위부터 58등까지는 이거는 순위가 아니야.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부터 11등부터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11등부터 20등까지 그리고 다음 수업 때 나머지 이제 28개에 대한 전치사를 공부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은 35페이지 상단에다가 일단 예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11등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11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자, 이거를 필기하고요. 만약 필기가 더 걸린다 하면 일시 정지하고 필기 다 하고 재생 버튼 눌러줘. 자, 이제 우리 11번부터 이제 전치사를 정리할 거거든. 이제 준비물이 필요해. 일단 첫 번째 연필이랑 샤프 그리고 검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이야. 만약에 지금 펜이 부족해.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항상 갖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빨리 가서 선생님이나 조교쌤한테 이제 빌려달라고 해. 그리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지금 펜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에 뭐 나는 이거 보라색으로 이거는 뭐 주황색으로 대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분만 확실하게 갈 수 있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샤프나 연필을 언제 쓰냐? 선생님이 일단 영어 단어를 써줄 거거든. 그때는 검은색 펜으로 그대로 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검정펜은 0단어를 써주면 되고요.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써주고 나서 이제 시간을 줄 거야. 그러면 그 일시정지하는 시간 동안 이쪽에 책에 형용사의 뜻과 부사의 뜻을 내가 아는 것들을 써주면 돼. 알겠지?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빈 공간으로 냅두고 아는 것만 연필로 써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는 것 쓰기. 이게 샤프나 연필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 건데 내가 완벽하게 그 자리에 뜻까지 완벽하게 맞았어. 그러면 검은색으로 맞은 것을 덧대서
덧대서 쓰게 하면 돼. 그래서 연필 위에 검은색으로 그대로 쓰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이제 연필은 지우개로 지우면 깔끔하게 내가 아는 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검은색으로 맞는 뜻을 썼는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써준 거 저것도 써야 되잖아.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쓸 때는 틀린 건 아니니까, 몰랐던 건 아니니까 파란색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추가 뜻을 쓸 때 파란색으로 써주고, 혹은 내가 검은색으로 썼는데 아주 뉘앙스 차이로 달라. 그럴 때 뭐 첨가할 때 정도의 파란색 펜을 딱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빨간색은 언제 쓰냐? 빨간색은 만약에 내가 연필로 쓴 게 틀렸거나, 그리고 혹은 아예 모르는 거, 빈칸으로 냅둔 거 있지? 그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준비물 확실하게 준비하고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10개, 한 번 더 10개, 마지막에 이제 남은 8개를 다음 시간까지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11등, 12등이 아니야. 빈도수가 아니라 1에서 10등, 베스트 10만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이제 11번부터 마지막 58번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가장 비슷한, 뭐 영어 단어의 모양이 비슷하거나 뜻들이 비슷하거나, 혹은 뭐 방향을 가리킬 때 위, 아래, 옆 이런 애들끼리 묶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찾고 다 줄을 세운 거라서 이제 이 순서에 맞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48개의 중요성은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거 검은색으로 쓸 테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아주 예쁘게 검은색 볼펜으로 이제 영어 단어를 써주면 돼요. 자, 첫 번째 11번 about, 그리고 12번 along, 그리고 13번 across, 그 다음에 14번 through, 그 다음에 15번 aboard, 16번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그리고 일단 20번 자, 써주면 됩니다. 자, 다 썼으면 우리가 일단 영어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야? 문장으로 봤을 때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읽고 나서 그게 단어의 뜻이, 한글 뜻이 따라오는 거지, 읽지 못하면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은근히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우리가 발음 한 번씩 볼 거고, 만약에 발음했는데 나 이 발음 좀 어려워, 낯설어 한다면은 번호 앞에 빈 공간 좀 있을 거야. 거기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웃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 옆에다가 바로 쓰도록 할게. 그래서 모든 단어의 발음을 일단 한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얘는 지금 한 것처럼 웃, 그리고 얘는 along, 그리고 얘는 across. 야, 어디서 진짜 영어 발음을 그냥 한글로 똑같이 쓰냐.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그 발음이 네가 몇 번씩 읽어서 되길, 네 걸로 되길 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th 발음이 이제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뜨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 쌍시옷과 쌍디귿의 사이 정도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드, 뜨, 뜨 그거거든.
그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쓸 때는 디귿 하나에다가 시옷 하나 해서 이렇게 스로우 이렇게 쓸게. 스로우. D로 시작했다가 시옷으로 끝내면 되는 느낌인 거야. 자, 그리고 15번은 aboard. 보드긴 한데 보드긴 한데 약간 aboard. 약간 리을 발음을 살짝 넣어주면 돼. 그리고 얘는 against. again에다가 st가 붙은 거야. 그래서 against. 그 다음에 17번은 around. 지금 A의 발음이 대부분 어로 시작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가 빠진 round. 그 다음에 얘도 A니까 어로 시작하겠지? 그러면 among. 그래서 우리가 among us 알잖아. among us가 실제 이 전치사를 활용해서 among us, 우리들 중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between. 다시 써줄게. betwe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르는 발음은 다 안 써도 돼. 모르는 발음만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써주세요. 자, 다 썼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선생님이 또 화면이 바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화면 바뀌었을 때 일시정지를 시키고 내가 샤프 연필을 든 다음에 형용사의 뜻과 부사의 뜻 있지? 내가 생각나는 뜻만 꼭 써주면 돼요. 이때 공통점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전치사야.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지. 항상 누구랑 써야 돼? 명사. 근데 명사를 쓰는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뭐뭐. 그래서 항상 이 물결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내가 아는 해석 써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거든. 선생님이 지금부터 형용사구랑 부사구의 뜻을 적어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맞았다. 그러면 덧대서 맞은 걸 검은색으로 써주면 되고, 만약에 추가할 뜻이 있다. 그러면 파란색. 살짝 바꿔야 된다. 파란색. 근데 좀 틀렸거나 내가 빈칸으로 냅뒀다. 걔네들은 빨간색으로 해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때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이 구분되기 때문에 내 눈에 더 모르는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메타인지, 이러한 필기 하나하나로도 내가 메타인지 공부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about부터 시작을 할게. 자, 전치사의 공통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가 들어가는 이 뭐뭐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about, 일단 부사부터 쓰면 뭐뭐에 대해 혹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서 같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문맥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있고 굳이 안 써도 될 때 있으니까 이렇게 소가로 쳐가지고 서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뭐뭐에 대해라고 했을 때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혹은 뭐뭐에 관하여, 이거는 대로도 바꿀 수 있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거. 자, 형용사구의 특징은 뭐야? 항상 한이나 니은이나 의로 끝내야 돼. 근데 가끔 이런 학생들 있어. 부사 공부하다가 선생님 약간은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 형용사 아니에요? 자, 형용사일 경우에는 항상 한이나 니은이나 의라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중에 니은으로 끝난다고 다 형용사, 그 다음에 한으로 끝나고 다 형용사, 의로 끝난다고 다 형용사가 아니야. 형용사일 경우에는 그 해석 방법인데 모든 단어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 약간이라든지 거이라든지 이게 너무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명사에 수식을 해보면 돼. 명사에 잘 안 어울리네? 그럼 동사나 형용사나 이런 다른 품사에다가 수식을 해보면 돼. 예를 들어 약간에다가 명사 해볼게. 약간 약간 단어들 안 어울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간의 단어들. 그래야 약간의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거의 물? 그게 아니지. 거의 많은. 그럼 많은이란 형용사를 수식하지.
그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뭐뭐에 대한 혹은 뭐뭐에 관한, 이게 이제 about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along. along은 무엇 무엇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서 무엇 무엇을 따라. 그러면 형용사로도 이거를 한이나 니은이나 의로 바꿔야 되지. 잘 어울리는 거는 무엇 무엇을 따르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11번부터는 좀 A로 시작하는 애들을 썼고, A로 시작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TH 나오고 R 나오고 B 나오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이런 이유가 그거랑 또 관련된 애들. 그래서 다음에 할 across랑 이제 throw랑 이제 좀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순서를 잡은 거야. 자, 그러면 13번. across는 뭐냐면, across는 무엇 무엇을 가로질러서 혹은 무엇 무엇을 걸쳐. 뭐 언덕을 걸쳐 넘어갔다. 뭐 언덕을 가로질러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형용사로 쓰면 무엇 무엇을 가로지르는, 니은으로 끝낼 수 있지. 그 다음에 무엇 무엇에 을로 쓰자. 무엇 무엇을 걸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throw는 뭐냐? 이거는 얘는 가로질렀으면 얘네는 그걸 통해서 가는 거야. 무엇 무엇을 통해 혹은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형용사로 쓰면 무엇 무엇을 통한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aboard. aboard 같은 경우에는 board가 탑승하다라는 동사야. 거기에 a를 붙이는 순간 aboard가 전치사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엇 무엇을 탑승해서. 그냥 뭐 배를 탑승해서 뭐 제주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무엇 무엇을 형용사로 바꾸면 되지. 탑승한, 이러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C가 조금 내려가야 됐구나. 자, 그 다음 또 A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조금 긴 단어가 있는데 against야. against는 해석도 지금 우리한테 조금 낯설 수가 있어. 근데 다만 이게 고등학교 때 은근히 많이 나와. 특히나 문맥을 잡아서 풀어야 되는 약간 그런 언어력이 요구되는 거 있지. 거기에서 좀 많이 쓰일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잘 알아두고 있으면 돼.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그리고 형용사로는 뭐뭐에 대항한. 근데 얘는 조금 약간 다른 뜻이 하나 있어. 대항할 때 이게 약간 유기에서 대항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약간 좀 약자 입장이라서 이거는 뭐뭐에 불리하게야. 대항하긴 대항하는데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혹은 완전 진짜 50대 50 입장에서 이럴 때 against를 쓴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누구에 불리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랑 18번은 around랑 round야. 하나 차이거든? 근데 이거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같이 쓸게. 자, around 같은 경우에는 뭐뭐 주위에 혹은 무엇 무엇을 돌아. 라운드도 사실은 거의 다 똑같아. 그래서 무엇 무엇을 돌아. 그리고 무엇 무엇을 둘러나 둘러서 다 똑같은 말이야. 돌아나. 이렇게 쓰면 되고, 형용사로 쓰면 뭐뭐 주위의. 그 다음에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위보다는 얘는 좀 도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 그래서 무엇 무엇을 돌아선, 그리고 무엇 무엇을 둘러싼, 이렇게 형용사 한이나 니은이나 의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몽어스로 알고 있는 어몽어스의 캐릭터들이 하나가 아니지 여러 명이지.
그래서 어몽이 특징이 있어. 얘는 between이랑 잡아야 되는데 어몽은 항상 3개 이상일 때 써. 오케이? 그리고 between이랑 어몽이랑 같이 묶은 이유가 뭐냐면 between은 항상 그냥 2개야, 2개. 2개. 무조건 2개야. 그래서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플러스 복수명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명사에 s 붙는 거 있지. 어떻게? 명사에 es나 그냥 s 붙는 경우 있지. 복수명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among trees 그러면 나무들 중에서, 그리고 between trees 이러면 무조건 2개니까 trees라고 해도 나무가 2개인 거야. 그러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between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tween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A and B를 써. 그래서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between trees 이렇게 하면은 나무들 사이니까 2개의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 2 그루의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뭐 체어랑 데스크를 가지고 얘기해. 그럼 between a desk and a chair. 그러면 책상과 의자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미 해석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 부사일 때는 뭐뭐 중에서. 그럼 형용사로는 뭐뭐 중이겠지? 그 다음 between은 뭐뭐 사이에. 그럼 형용사로는 뭐뭐 사이의 혹은 위치니까 뭐뭐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특히 어몽이나 between은 그 좀 공간 속에다가 혹은 맨 끝에 우측 여기 해석하는데 옆에다가 3개 이상, 그리고 이건 무조건 딱 2개, 복수명사 A and B 이걸 꼭 써주면 돼. 그래서 복수명사는 어몽이랑 between 둘 다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between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뿐만 아니라 복수를 어차피 이것도 표현한 거야. A and B 2개의 표현을 넣어주는 표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썼다라고 보고 선생님이 원래 오늘 20개 하고 다음 시간에 28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좀 길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최대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이 10개까지만 딱 공부를 정리할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 공부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 공부에는 우리가 부담감을 좀 뺐어. 대신 뭐에 집중해줘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전치사 베스트 10, 그리고 그러한 전치사를 활용해서 이제 전면구를 구분하고, 전면구를 찾고 그 전면구가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내가 직접 공식과 그걸 적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 그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21번부터 또 전치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 바이바이.